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날입니다. 빛나는 20대의 시작, 이 성년의 날인데요. 네. 이 성년의 날, 아무래도 미성년자로서 제약이 많이 따랐다면은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기쁨이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지원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는 얼마 전 일이라 기억이 얼마 전? 생생한데요. 예. 그때 됐을 때는 정말 해가 바뀌어서 20살이 됐을 때보다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이라고요? 네. 이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아빠와 딸뻘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저는 그 어른이 된 지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서 어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쉬워도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어른, 성인이라는 자리가 의무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고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를 잘 먹어야 된다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 음식은 굉장히 잘 먹는데 마음이나 나이는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년이 된 지 뭐 1, 2년밖에 안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됐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성년의 날을 맞아서 이 가족 여러분도 성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도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하늘이 좀 흐린데 이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했거든요. 이 비가 더 내릴지 아니면 그친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이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비의 영향 때문에 공기 상태는 무척 깨끗한데요.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오후에도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현한 황사가 오전부터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16.2도인데 한낮에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현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흐린 가운데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19도, 세종 20도, 대전 역시 2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18도, 예산 18도, 부여는 19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 중부 1.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성년의 날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성년의 날을 맞아서 이 주변에서 많은 축하 선물을 받잖아요. 네. 김지원 아나운서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축하 선물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나죠. 예. 저는 부모님께 향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향수? 네. 오. 그때 처음으로 향수를 써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보통 그 성년의 날에 장미꽃, 향수, 뽀뽀 이 세 가지를 받죠? 네, 맞습니다. 장미꽃은요, 사랑과 열정이 오래 지속되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한다고 하고요. 향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선물하라, 남겨라 이런 의미고요. 뽀뽀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주변에 이 성년의 날을 맞은 이 지인이나 가족, 친구가 있다면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은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성년의 날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는 주변에 그 네. 성년이 된 그 동생이 있다면 네. 어떤 선물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꽃과 향수는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선물 해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야외 활동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쓰라고 성능 좋은 자외선 차단제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자외선 차단제? 요즘 정말 필수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실록이 우거지고 날씨도 좋으니까 네. 마을 여행하기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오늘은 어떤 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이 전통 문화를 되살려서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마을 다녀왔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신평면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 주민들이 합심해 해법을 모색해가는 곳. 당진 신평면으로 떠납니다. 촬영 시간 다 돼가는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뭐야? 등장부터 남다른 포스 풍기며 이구역득에 센 언니들이 온다. 아니 누구세요? 저희는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어디 가요? 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손에 끌려 무작정 도착한 이곳.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쳐다보고 우리 전통 문화를 되살려 마을을 부흥시키기 위한 해법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마을 탐구대장 온다고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아, 저희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 마을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신평면의 자랑이 아마 신평시장? 맞아요. 이게 100년의 역사가 있는 시장이에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평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평시장은 과거 상거래 중심지로 2일 7일 5일장이 열립니다. 1970년, 80년대까지는 신평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강면 일대, 순성면 일대, 송악면 일대 이분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전부 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90년대 초부터 이제 마트가 신설되기 시작했어요. 마트가. 그래서 편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침체화돼 갖고 정말 그 시장의 옛날의 시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평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있는 신평시장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 중앙에 이동식 무대 장치도 할 거잖아요. 우리. 나중에 그림도 쫙 그리고. 이 빈 점포를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인근 대학생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일단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이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시장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단합된 주민들의 힘이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새롭게 변신해 나갈 신평시장. 생각만 해도 제가 다 설렙니다. 신평시장은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이 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평시장 인근의 3대가 이어온 양조장. 우리수를 체험하기 위해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It looks very traditional and so I think it's very nice 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instructed about how to do this. It's very excited. I've never done this before, never tasted it. Same as me, I've tasted sake before. So yeah, it's gonna be fun. 익진 고두밥을 충분히 식힌 다음 물, 누룩 등과 잘 버무려 발효시켜주면
우리술 막걸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막걸리에 제대로 신이 났습니다. I can then move to Korea and start an industry. 제가 상을 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계에 우리의 술을 알리다니 대단하세요. 이 막걸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탁한 술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3대에 걸쳐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양조장. 지난 세월 동안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우리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꿋하게 아드님을 보고 계신데 절로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그럼 웃음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그 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호평을 받는 그런 술이 됐으면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분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다 좋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한국인의 입맛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우리의 술의 매력. Oh, I think so, absolutely. None of us have 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So it's brand new for us, this particular thing, yes. 술맛에 반한 체험객들이 달콤한 노래로 화답해줍니다. 이곳 양조장은 당진 쌀과 연잎을 이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는데요. 이 신평면의 자랑인 만큼 침체되어가는 신평시장 살리기에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평하면 여기 요 막걸리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예.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걸 찾아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아주 반갑죠. 이거는 저희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더 좀 자부심도 들고 그래서 양조장이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신평면의 양조장 못지않게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경쾌한 매질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멀리서부터 쿵쿵쿵 소리가 굉장히 경쾌해가지고 저는 신나서 왔거든요. 자작가에서 야장에서 소리라서 만들어야 여러서 소리들 다 소리만 나면 다 와요. 요즘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호미를 만들어준다고 하시는데요. 무심한 듯 몇 번만 두드렸을 뿐인데 미니 호미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방금 전에 만든 호미예요. 와. 만드는 예술이죠. 이것도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예술이죠.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5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요. 이곳엔 신기한 물건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말 편자입니다. 사람은 왜 신발 신습니까? 신발 다 다르면은 다른 거 신어야잖아요. 이것도 다르면은 다시 바꿔야 돼. 빼고서. 호기심이 발동해 저도 한번 힘을 보태봤는데요. 야장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하네요. 야, 저도 망치질 해봤잖아요, 방금. 예. 재밌기는 한데 이게 예. 쉽지만은 않네요, 또.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품무질부터 하고 또 망치 하는 때리는 것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그 전에. 온 인생을 바쳐 3대를 이어온 어르신은 후계자가 없어 걱정이 큰데요.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신평시장에 대장간을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는데요. 사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돈 한 새끼 내가 허갔어요 이거. 후계자라도 오면은 가르치고 월급은 돈은 못 주고 와서 배운다고 하면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신평 주민들.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해갑니다. 우리 주민이 함께하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이 주민을 위한
그런 주민자치를 하는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젊은 사람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 다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라서 다 화합되어 있고 또 좋은 일이라면 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길도 모두 참여와 공감으로 소통으로 다 이루어져서 모든 이렇게 신평의 지역 역사를 살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고 한때는 번성하다가도 또 쇠퇴할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잘 살려서 문화적으로 좀 풍성하게 만들면 그게 가장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젊은 세대를 좀 교체 좀 하면서 젊음이 같이 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100년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 신평시장이 아마 서울 명동거리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마을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 주민들. 지난 100년을 거울 삼아 신나고 역동적인 앞으로의 100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근래에 보기 힘든 양조장 대장간의 모습을 만나봤는데 네. 자, 이렇게 귀한 마을의 자원들만 잘 활용한다면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어떤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 대장간에서 만드는 농기계들이 해외에서는 이 원예 그 도구에 한류스타로 불리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게다가 양조장 역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거 보시니까 실감 나시죠? 이러한 매력들, 역사, 문화를 신평시장에 접목을 시키면 아마 얼마 후에는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네. 게다가 무엇보다 온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당진 신평면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해주길 이런 바라는 마음보다 주민들이 직접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선진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당진 신평면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신평시장이 있고 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신평시장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장상아 리포터가 이 100년의 역사를 또 준비하는 신평시장 네.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아침엔 퀴즈도 한 10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네. 더욱더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번 주 마을탐구 생활에서 당진 신평면에 다녀왔는데요. 이 신평면에는 3대째 명맥을 이어오는 오래된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두밥을 지어 누룩과 물을 더한 뒤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고 있는데요. 이 막걸리를 침전시키거나 필터를 이용해 걸러낸 맑은 술은 무엇일까요? 1번 청주, 2번 소주, 3번 와인.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예, 뜬금없는 힌트예요. 네. 예, 우리 지역 그 세종 인접 지역에 아. 그렇죠 공주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충북 여기도 있고 네. 예, 많이 있어요. 대전도 있고 아주 가까운 예. 이 지역에 있죠. 그렇군요. 지역명과 겹치는 또 술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청주, 소주, 와인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청주죠. 이 청주와 막걸리는 제조 방법은 같지만 술을 걸러내는 데 차이가 있는데요. 필터로 걸러낸 맑은 술은 청주,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짜낸 술은 막걸리, 고두밥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일부가 떠있을 때 퍼낸 술은 동동주라고 합니다. 네.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는 우리의 술 막걸리. 어떻게 떠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술로 변신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5월 20일 세계의 날인데요. 이 세계의 날과 관련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세계인의 날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벌써 12회를 맞은 세계인의 날, 이날은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월드데이, 2번 어스데이, 3번 투게더데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번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려요? 네. 예.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인종, 종교 이런 거 다 떠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예, 그럼요. 큰 하나의 사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함께 함께. 이걸 강조하고 함께하는 싶습니다. 그런 날이라고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영어로 함께가 뭐예요? 예. 단순하게 함께가 뭘까요? 그런 의미를 지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투게더데이죠. 이 세계인의 날은 영어로 투게더데이라고 불립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역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OX 퀴즈 주시죠. 네, 이번 OX 퀴즈는 건강 상식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모자를 쓰면 탈모가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김지원 아나운서도 평소에 방송 이외에 머리 안 감고 온 날 모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별로 안 써요, 모자. 별로 안 써요? 근데 예, 풍성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모자를 예. 쓴다고 과연 탈모가 그러게요. 올지는 예. 네. 그런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모자를 자주 쓰는데 저는 그런 증상을 잘 못 느끼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 모자는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오히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랜 착용으로 더러워진 모자를 장시간 쓰거나 꽉 조이는 모자를 착용할 경우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청결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괜히 모자한테 예, 신경질 내지 마시고 청결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이번 네 번째 문제. 이 매년 5월 셋째 주 첫 번째 월요일은요, 성년의 날이잖아요.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계 각국에서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성인식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의 성인식은 특별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성인식에서 유래된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발목에 끈을 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 스포츠의 이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번지점프, 2번 스키, 3번 수영. 네. 자, 세 가지 보기 중에서 만약에 이거를 해본다면은
가장 많이 그 돌고래, 깨악 하는 그 돌고래, 이 두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스포츠, 레포츠가 뭘까요? 소리를 엄청 지르겠죠. 그렇죠. 저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상상만 해도 소리가 맞아요. 나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번지점프죠. 이 번지점프는 태평양 펜타코스트 지역의 성인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펜타코스트 원주민들은 매년 봄 성인 축제 시기가 되면 나무탑 위에 올라가서 이 칙의 일종인 번지라는 열대 덩굴로 만든 줄을 다리에 묶고 또 탑에서 뛰어내리면서 남성의 담력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지 점프와 성인식 뭔가 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헬기 점프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비유와 해악이 담긴 우리 속담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시시한 일로 소란을 피우거나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엄청나게 큰 대책을 세우는 경우 모기 보고 이것 뺀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자성어로는 견문발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필, 2번 모기약, 3번 칼. 네. 지금은 아닌데 저는 예전에 이거 꼭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네. 화장실 가서 그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걸로 그냥 팍팍팍팍 한 적이 좀 있어요. 물에다가요? 네, 물로 욕조에다 물 진짜요? 받아놓고 네. 막 상상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요. 예. 연필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모기약 가지고 가셨을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칼입니다. 모기 보고 칼을 뺀다. 한자로 견문발검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크게 성을 내거나 나서는 태도를 비유하는데요. 되게 소견이 좁은 사람이나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네. 자, 정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그 칼 들고 갔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마음으로 그렇게 팍팍팍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과연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당첨자 3분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4769번님, 2145번님, 8144번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푸짐한 선물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년의 날, 이렇게 5월에는 챙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할지 또 내 주머니 사정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 아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의미도 있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축하할 일도 선물할 일도 많은 5월. 아무리 비싼 선물일지라도 주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선물만 할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상대방을 위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선물. 지금부터 수작 한번 부려봅시다. 축하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기념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꽃집으로 가게 되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꽃집에 있는 꽃, 뭐 카네이션 몇 송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요즘은 꽃다발 하나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시대.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바로 플로리스트라고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알록달록한 색깔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향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경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거든요. 이게 요즘 유명하다는 카네이션 용돈 박스 만드는 재료들인가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존에 많이들 아시던 용돈 박스가 아닌 화분처럼 이제 센터피스라고 화기에 박스에 꽂아서 위에 보이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돈을 숨겨놓고 반전으로 이제 돈이 티슈처럼 쭈르륵 나오는 그런 용돈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용돈 박스, 비누, 꽃 등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카네이션 용돈 박스 만들기에 도전! 먼저 플로랄 폼을 알맞게 잘라 상자 안에 넣어줍니다. 철사로 된 줄기를 잘라준 후에 카네이션, 작약 등 마음에 드는 예쁜 꽃들을 줄기에 꽂아줍니다. 플로랄 폼을 넣은 박스에 만들어 놓은 꽃들을 보기 좋게 꽂아준 다음 꽃 사이사이에 포인트 조화로 예쁘게 꾸며주면 카네이션 플라워 박스가 완성됩니다. 잠깐! 가장 중요한 용돈이 빠졌잖아요. 지폐를 길게 늘어뜨려 이어준 다음 덜덜덜 두루마리로 말아 박스 속에 넣어주면 서프라이즈! 카네이션 용돈 박스 완성입니다. 5월에 가족의 달이기도 해서 사실 부모님들께 이렇게 꽃 선물할 일이 많은데 이 꽃을 딱 선물해 드리고 아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요 멘트를 쭉 꺼내면은 돈이 이렇게 스르르르르르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꽃도 좋아하지만 이 순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나오고. 용돈을 드리는 방법도 개성시대. 그렇다면 선물은 어떨까요? 한 번 쓰고 버릴 종이 포장지 대신 고운 빛깔의 보자기가 대세. 선물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가 찾아보니 이런 보자기로도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보자기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예쁘게 선물하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보았어요. 보자기 포장법 어렵지 않습니다. 보자기 위에 선물을 올려 감싸준 뒤에 보자기 끝부분이 보이지 않게 속으로 말아 넣어줍니다. 그 위에 포인트 색깔의 천을 이용해 예쁜 리본으로 마무리. 이렇게 예쁘게 보자기로 포장한 용돈 박스부터 그리고 아까 비누꽃으로 만든 카네이션 용돈 플라워 박스까지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성이랑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선물은 향기로움을 가득 담은 선물? 과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년의 날 축하 선물 부동의 1위 바로 향수라고 하는데요. 향수도 이제는 취향껏 만들어서 쓰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제가 저만의 특별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순간에 함께할 나만의 향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주 아름다운 향이 쫙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향수나 이런 거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교향이라고 향을 직접 창작하고 블렌딩하는 과정을 하면서 직접 만든 향으로 향수랑 더불어서 이제 캔들, 디퓨저, 섬유향수 같은 방향제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제 향의 원료가 되는 케미칼이라든지 오일들을 이용해서 향 자체를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시중에 판매된 향도 너무 좋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향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는 게 너무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20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풋풋한 그런 좀 가벼운 향을 오늘 한번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취향에 맞는 다양한 향을 맡아본 다음 스멜링 차트를 작성해 줍니다. 향수를 담을 병을 깨끗하게 소독하고요. 스포이드를 사용해 알맞은 비율로 향을 섞어줍니다. 알맞은 비율로 조향한 향을 잘 섞어주는 과정인 블렌딩을 거친 후에 내가 원하는 향이 나는지 맡아본 다음 향수 베이스를 넣고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해준 다음 예쁜 병에 담아 라벨링까지 해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 완성입니다. 짜잔!
드디어 제가 만든 저만의 향수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향수니까 저는 얘를 소녀시대로 소녀시대 향으로 이름을 지어보고 싶은데 근데 향들도 아무렇게나 섞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또 어울리는 향들이 있나요? 제일 가벼운 향이 탑이고 제일 무거운 향이 라스트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이제 미들 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서로 어울릴 만한 가벼운 향 하나, 무거운 향 하나 이렇게 잡아서 비율을 맞춰서 섞어주시면 거의 실패 없이 마음에 드시는 향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사람마다 외형도 다르듯이 그 사람이 뿜어내는 향으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일지 떠오르게 하는 매력을 지닌 게 바로 향수죠. 향수와 함께 만든 디퓨저로 나만의 공간에서 로맨틱함까지 살려볼 수 있다고요. 나만의 향,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향을 생각해서 만든다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더 특별하고 낭만적일 것 같아요. 아, 네. 뭐 꼭 성년의 날이 아니더라도 또 특별히 축하하거나 기쁜 날이 있다면 그 사람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보면 되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쁜 꽃송이? 로맨틱한 향? 아직 나를 따라오려면 멀었지. 정성 가득한 선물의 대명사 손글씨.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양한 수제 선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에 그런데 이게 빠지면 서운하겠죠? 이젠 손편지도 개성을 담아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나만의 서체로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라피가 대세. 캘리그라피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캘리그라피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손으로 그리는 그림 문자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서예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고 현대 서예, 현대 디자인 또는 한글 디자인 또는 감성을 담아낸다고 해서 감성 글씨 또는 멋부리는 글씨잖아요. 그래서 멋글씨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글씨 쓰는 거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악필이신 분들은 덜컥 겁부터 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좀 하실 수가 있나요? 너무 잘 쓰려고 하시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덜어는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가야만 글씨가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캘리그라피. 나만의 개성이 담긴 서체로 글을 써내려가는데요. 아름다운 서체에 마음까지 담아낸다면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뻔한 선물, 주머니 사정 헤아리지 못하는 선물은 NO! 부담은 낮추고 정성은 높이는 수제 선물 어떠신가요?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5월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요. 네, 이 세 가지 수제 선물들을 만나봤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과 또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부담은 낮추고요. 정성은 높이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하루 안에 작품을 다 완성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특별한 날이나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나만의 또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선물 한번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자, 지난주에는 또 이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앞섰는데 주말에 이게 비가 내리면서 이 평년 기온을 조금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습도가 점점 또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감염병도 유행이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딱 오기 전에 미리미리 몸 건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몸에 좋은 약재로 몸 건강 챙기고요. 운동까지 하면서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기력부터 보충하는 우리 리포터.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왜 항상 입에 쓴 법일까? 에이그, 그래도 지한 씨 그렇게 군것질을 많이 하면 어디 약발이 받겠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니, 아무리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지만 정말로 고역이 따로 없어요. 몸에 좋은 약 맛있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이따마다요. 건강에 좋은 약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비법부터 갱년기 스트레스를 신나게 날려버릴 운동교실 이야기까지 예뻐지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관리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 솔루션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제 고민을 타파해줄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무슨 수업인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난다 빛나. 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오늘 만드시는 희춘다식은요, 빛나는 봄날이에요. 그래서 희춘이에요. 빛나는 봄날. 오늘 약선 요리를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도대체 오늘 만드신 희춘 다식이 뭘까요? 지금 오늘 만드는 희춘다식은요, 피부를 건강하고 윤택하고 또 조금이라도 주름살을 좀 없애주는 이제 그런 효능이 있는 약재 5가지를 이용해서요, 분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다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현한 겁니다. 구기자와 용안육, 산약과 녹두, 거기에 음양과까지. 이름도 생소한 5가지 약재를 꿀과 함께 섞어 만든 다과가 바로 요 희춘다식이다. 뭉쳐진 분말은 잠깐 숙성시킨 후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데, 이제 만드는 이게 향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게 이게 한약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향이 막 나는 거죠? 네네네. 지금 이런 재료로 이렇게 보양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거라서 더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선 요리 교실은 평창군 생활개선의 회원분들의 능력 개발 교육 과정입니다. 총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밥, 그다음에 다식, 양갱 이런 요리들을 통해서 평창군 생활개선의 회원분들의 활기찬 농촌 생활과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빛나는 봄날 소시적 청춘을 떠올리며 하나알 하나알 정성스럽게 만드는 우리 어머님들. 이거를 이 상태로 한 뒤에 30분 정도 숙성시키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희춘 다식이 된다고 합니다. 짜자잔! 열심히 만든 결과 소문의 희춘 다식이 완성됐다. 하루에 1~2개씩 차와 함께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몸에 좋은 약을 달콤하게 즐기는 방법. 주연 씨, 이제 알겠쥬? 맛있어요.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저희가 이 요리로 인해서 이런 걸 맛을 볼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우리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이걸 먹으면 내가 다음 주에는 반짝반짝하게 이쁜 모습으로 올 것 같아요. 아우 쫀득쫀득한 게 고소하고 또 향기로운 향도 나고 진짜 맛있네요. 이게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대요. 갱년기에 좋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네, 저도 먹어볼게요. 향이 좋죠? 이게 그렇게 쓰지 않네요? 네. 이게 뭐 디저트나 과자 먹는 것처럼 단맛이 쓱 올라오는 게 여러분 이거 제가 찾던 그 건강식 맞습니다. 약산 요리 맛있게 먹고 예쁘게 먹읍시다. 첫 번째 비법 전수받고 다음으로 찾아간 건강교실. 벌써 이렇게 깜깜하네요. 아니 이 시간쯤이면 농촌에서는 다들 주무실 준비할 시간 아닌가요? 여기서 이 시간에 건강교실이 열린다고요? 정말이에요? 때마침 지나가는 어머님 발견. 어머니 도대체 야밤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아, 줌바 댄스라고 여기 줌바 댄스 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평창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이 줌바 열풍이 한창인데요. 야밤에 운동을 하신다고? 이게 무슨 운동이죠? 갱년기 탈출하는 운동입니다. 갱년기 탈출 운동 어떤 운동인가요? 줌바 댄스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으로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어르신들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몸도 기분도 물 먹은 솜처럼 쭉 늘어지게 되는 시기. 4060 갱년기 어머님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라는데, 음악에 맞춰 신나게 스텝을 밟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이게 직접 춤추시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상쾌하고 개운하고요. 집에 가면 되게 몸이 가벼운 느낌? 그런 거 좋아요, 되게. 일단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흔들고 낮과 밤이 다른 이중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즘 따라 더 살만 난다는 미탄면의 주민들. 특히 줌바는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윤지현 리포터가 아니죠. 흥겨운 리듬에 헛굴 몸을 맡겨봅니다. 저 잠깐만 들었는데도 일단 보이시죠? 아, 정말 보기보다 운동량이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신납니다. 아, 정말 어머님들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러 오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줌바 최고! 제가 원래 살이 안 쪘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고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면 땀도 나고 몸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집에 가면 아주 몸이 거뜬하고 가볍고 좋아요. 일하는 거 하고 또 운동하는 거 하고 자체가 또 다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갱년기 헬스 줌바 최고! 건강을 위해 쓰리 쓴 약도 삼켜버리고 운동을 위해 하염없이 달리기만 하는 건 이제 그만. 몸에 좋은 약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약선 요리부터 스트레스를 신나게 날려버리는 갱년기 탈출 운동까지 예뻐지는 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네, 요즘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로 바쁜 시기인데 이 평창의 어머니들은 약선 요리로 건강도 챙기고 또 농산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이 줌바 댄스로 아주 시원하게 해소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잘 먹고요, 잘 쉬고 적당히 운동하는 게 최고의 건강관리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튼튼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하늘빛이 잔뜩 흐린 아침입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흐린 가운데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려 공기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전부터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춤합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17.5도, 한낮에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해안 저지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19도, 세종 20도, 대전 역시 20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18도, 예산 역시 18도, 부여는 19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 있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 중부 1.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년의 날을 맞아 주고 싶은 3가지 선물 알려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0587번님, 딸아이 20살 때 제가 건강상 큰 위기가 있어서 선물할 생각조차 못했지만 14년 후인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곁을 지켜준 게 당시에 못해준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요. 이거는 결혼식장의 사진인데. 모습인데요. 혹시 따님이 결혼식 때, 그렇죠? 아. 그렇죠. 14년 후니까 20살 네. 이후에. 예.
6664번님, 20살 됐다고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크게 쏘셨는데요. 와, 좋은 거 사주셨네요. 예, 노트북. 예. 잘 쓰길 바랍니다. 네. 예. 7284번님, 성년이 됐으니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소소한 나들이,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경험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수제 음식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잡채까지. 예,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예. 7658번님, 아들의 성년식에 꽃다발과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해서 성년의 날 파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네. 책도 선물을 주셨고, 예. 꽃이랑 와인까지. 7810번님, 저는 성년의 날 엄마가 발찌를 사주셨습니다. 와. 지금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딸 성년의 날에 제가 엄마에게 받았던 그 발찌를 딸에게 주고 싶네요. 잘 간직하셨다가 그래요. 따님에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대물림 한다는 거 더욱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예. 2851번님, 올해 성년이 되는 딸아이에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장미와 향수를 전해주고 싶은데요. 딸아이는 친구들과 성년의 날 즐긴다고 늦는다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예, 그 선물 주시고 이왕이면 뽀뽀도 함께 해주세요. 네, 예. 좋아할 겁니다. 네. 3336번님, 성년의 날에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 전달하라고 향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 믿음, 마음 세 가지를 주고 싶네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4872번님,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조카에게 한 권의 책과 커피 마실 때 쓸 수 있는 텀블러, 그리고 미스트, 이렇게 선물하려고요. 네. 실용적인데요. 그래요. 책 괜찮습니다. 네. 텀블러도 좋고.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 성년의 날을 맞은 지인, 친구 또는 내 자녀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고 싶다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저는 책 선물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책 선물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또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기약 제13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 이야기가 26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리고요. 러시아 작가 알렉산더 반필로프의 위트와 풍자가 담긴 연극 장남은 26일까지 소극장 커튼콜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전 스르륵 미래는 9월 29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TSA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니송 초청 특별 음악회가 22일 저녁 7시 30분 선한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독일의 산책이 23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호수공원에서 즐기는 한밤의 독서 소풍 제3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축제 달빛 독서가 24일 저녁 6시부터 세종 호수공원 매화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골목 비경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아름다운 골목으로 손꼽히는 대동 벽화마을을 찾아갑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 그림을 그려넣으면서 대전의 명소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아침 확인해보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문화계에 낭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전파한 교육기관이죠.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요. 조선시대 서원 9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고를 받은 유산들은요. 이변이 없는 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고 하죠. 그래요. 이 한국의 서원이 등재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14번째 세계문화유산이 탄생을 하게 되는 셈인데 네. 이 한국의 서원 중 9곳 중에서 우리 지역 논산의 도남서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네, 최종 결정은요. 다음 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르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 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